그러니까 780만이라고 나왔잖아요. 어림잡아서 봐도 7분 중에 한 분은 비염을 앓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앓다 보니까 비염에 대한 각종 풍문들, 소문들이 난무하더라고요. 저희가 교통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코 세척은 매일 하면 안 좋다. 이거 어떨까요? 세척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코 세척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코 세척을 매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염이나 축농증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매일 코 세척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점막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다, 황사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코 세척하시는 분들 많아지셨던데 우리 권영찬 씨는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매일 하다가 요즘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요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코를 간단히 푸는 거랑 다른 게 요 안쪽까지 해서 쑥 들어가니까 굉장히 코가 맑아진 공기를 마시는 깨끗한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근데 이제 코 세척이 코 세척 말 그대로 코를 씻는 거긴 하지만 그냥 막 씻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정확한 방법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손 예. 교수님. 네. 먼저 재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수돗물이나 아니면 집에서 임의로 소금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약국에서 팔고 있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45도 정도로 인사하듯이 약간 숙이신 상태에서 코 세척하고자 하는 코가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상관없이 옆으로 약간 45도 정도 고개를 숙이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의할 점은 고개를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 귀랑 코랑 연결되어 있는 자세, 귀랑 코랑 연결시키는 이관까지도 과도한 압력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바른 자세 방금 보신 거 그거 지키시면서 정해진 이제 생리식염수, 허용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예. 비교적 간단한데요.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세척기나 주사기를 콧구멍 입구, 비강 입구에다 대고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코랑 목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동안에 그 숨을 코로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쉬거나 아니면 아 하는 소리를 내시면 물이 코 뒤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가능하면 생리식염수의 온도는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도 않게 30도에서 35도 정도로 미지근한 상태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권영찬 씨가 평소 하시는 방법 한번 보여주시고 괜찮으신지 한번 교수님께 검사를 받아볼게요. 그래요. 저기요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미지근한 거고 원래는 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저는 좀 이렇게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코에다가 놓고 나온다.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씻어낸 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방송이지만 하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너무 코를 세게 풀면은 오히려 코에 안 좋대. 이게 마지막에 코를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이 뭐든지 제일 중요하죠. 네. 마지막에 코를 너무 세게 풀면 남아있는 생리식염수가 우리 얼굴에 있는 부비동이나 이관을 통해서 중위로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축농증이나 중이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염수를 세척하고 난 다음에 식염수가 코에 남아있다면 한쪽 코를 가볍게 누르고 한쪽 코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쪽 코에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압력이 분산돼서 남아있는 식염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를 풀 때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권영찬 씨가 희생해 주신 덕분에 제대로 잘 배웠습니다. 아니요, 코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런 코 세척을 비염이나 감기가 아닌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매일매일 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염이나 축농증이 없고 코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콧물에 해당되는 점액 성분이 너무 씻겨나가서 거꾸로 코 점막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고 오셨다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 다녀오신 날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어나갑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이거예요. 콧물 풀지 않고 삼켜도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어디선가 코를 풀면 안 된다. 뭐 코가 네. 헐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풀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풀지 않은 코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내가 꿀꺽 삼키게 된단 꿀꺽 말이죠. 먹지. 요거 괜찮은 건지 혹시 좀 지저분한 건 아닐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아, 삼켜도 먹어도 된다. 콧물은 푸는 것보다 삼키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요? 세게 푸는 게 안 좋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콧물이나 식염수들이 역류해서 축농증이나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삼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코를 삼키면 더럽고 또 안 좋은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위나 장은 콧물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병원체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물은 삼키는 것이 더 안전하죠. 하지만 그래도 삼키는 게 영 꺼림칙하고 찝찝하다 싶으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코를 막고 한쪽씩만 가볍게 풀어주시는 게 좋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관이 짧아서 코를 풀 때 역류해서 중이염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풀기보다는 닦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코를 세게 풀면 왜 귀까지 먹먹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와 귀에 과도한 압력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게 포인트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비염도 유전이 된다. 이 유전이 될까요, 교수님? 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신기하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염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유전성이 높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부모 모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한테서 75%의 확률로 네.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부모 중 한쪽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50%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높네. 그러니까요. 유전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유전까지 된다면 비염 완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불치병인가요? 뭐 이런 얘기.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참 안타깝긴 한데 비염이 사실 잘 낫지 않는 건 맞아요. 안 사실이에요. 나아요, 진짜. 어떨까요, 이 부분? 네, 일단 정답은 X입니다. 비염은 완치가 어렵고 그다음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생활 습관을 고치신 다음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간혹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치가 안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질환이잖아요. 다른 만성 질환처럼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병원 가면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김 교수님? 우선은 알레르기 비염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겠죠. 그리고 원인 물질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피할 수가 없다면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해서 증상을 겸강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알레르기 약물은 좀 졸림 증상이 심해서 환자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은 졸림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렸을 때 고혈압과 당뇨를 내가 완치시키려고 약을 먹기보다는 네.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알레르기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할 때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셔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비염 수술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치료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면 네. 면역 치료라는 것을 수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절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